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성격은 물론 취향까지 비슷했기 때문에 한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온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숨기고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디 이 비밀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같은 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됐고 자취방도 함께 구해서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함께하지 않은 게 있다면 군대를 따로 다녀왔다는 정도가 있겠네요. 동반 입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사이가 틀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군대만큼은 각자 다녀오자는 말을 하고 난 뒤에 2년 정도 떨어져 지냈지만 휴가까지 맞춰서 나올 정도로 저희는 계속해서 친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다만 이 친구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연애 스타일이었습니다. 취향도 비슷한데 이상하게 연애하는 방식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을 만나면 오랫동안 만나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지만 제 단짝 친구는 자유분방한 연애를 하면서 여자를 비교적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걸 선호했습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만나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했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남자인 제가 봐도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여자들한테 치근덕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자가 먼저 다가오고 다가오는 여자를 막는 법이 없는 멋진 녀석이었죠. 외모도 외모지만 언제나 주변에 여자가 끊이질 않는 점이 가장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하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굉장히 진중한 연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가 딱 30살이 되던 무렵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줬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외모가 예뻤고 날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단발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녀였는데 하얗고 매끈한 피부와 얇게 쭉 뻗은 팔다리가 웬만한 연예인을 옆에 데려다 놓아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유독 청바지가 잘 어울렸던 그녀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눈웃음을 짓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입가에 미소가 번져서 표정을 숨긴다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이지만 아무튼 그녀도 저에게는 그냥 한 명의 예쁜 여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서도 제 친구는 역시나 자유분방한 연애를 선호했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가 왔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하루 종일 연락해야 하는 게 아주 귀찮아 죽겠다면서 어린 여자를 만나니까 이런 게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지 한참 된 시점이었는데 복에 겨운 놈이라고 속으로 질투를 했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얼마 전에 같이 해운대에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그녀의 비키니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해오던 뻔한 자랑이기 때문에 이젠 익숙할 법도 한데 살짝 젖은 머리와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보고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귀찮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친구 녀석에게 오랜만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 녀석을 만나서는 다짜고짜 요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머쓱하게 웃더니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친구 녀석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막 꽃다운 시기를 보내야 하는 그녀와 친구 녀석 사이에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녀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녀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니까
그동안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유분방한 연애를 선호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책임감을 느끼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던 친구 녀석이 어른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양손을 모으며 저에게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비키니 사진도 있고 그녀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을 잊어달라고 당부하더군요.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는 그녀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나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녀석과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된다며 한동안 책임감을 느낀 친구 녀석을 통 만나지 못했었는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어느 날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갑자기 유산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짧은 소식만 듣고는 자세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2주 뒤에 퇴원을 하게 됐고 한동안 우울하게 누워서 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제 친구를 잘 챙겨주고 싶었고 우울한 부부를 위해서 강원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인원은 친구네 부부와 제 친구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좋은 공기도 좀 쐬면서 좋은 기운을 주고 싶었거든요. 친구네 부부도 강원도 여행을 흔쾌히 허락했고 챙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한 저와 제 친구는 부부를 위해서 미리장도 보고 캠핑용품까지 제대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부부를 태우고 산골짜기 계곡으로 향했죠. 재수 씨는 앉아서 쉬어라고 말하고는 남자 3명이서 끙끙거리며 빨리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음식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웃음과 특유의 주름이 보이는 미소는 어느 순간부터 볼 수가 없었죠. 그런 그녀의 쓸쓸한 표정이 제 마음까지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가지고 온 음식 준비가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과할 정도로 술만 계속 마시더라고요. 친구 녀석도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키는데 어색한 분위기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다면서 이렇게 여행을 준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다 먹기도 전에 그녀는 금방 술에 취해버렸고 배터리가 다 됐다는 그녀는 영화 한 편 보면서 잠들고 싶다며 제 휴대폰을 빌려갔습니다. 저의 휴대폰을 가지고 터덜터덜 텐트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가엽고 딱하던지 그 뒷모습에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잠에서 깰까봐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지고 온 술을 마시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술을 마시던 남자 3명도 곧이어 모두 취해 다른 텐트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문득 제 휴대폰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혼자서 자고 있는 텐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녀의 얼굴 앞에 놓여진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고 하던 찰나 제 인기척에 잠에서 깼는지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갑자기 두 팔로 제 목을 감싸 저를 바짝 당겨 안았습니다. 어두운 텐트 안에서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취한 목소리로 아이는 다시 만들면 된다면서 지금 당장 만들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귀에다 대고 말하는데도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윽고 그녀의 손이 제 바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던 그 순간에 그녀의 향수 냄새와 샴푸 냄새 그리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입으로 제 물건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했던 저는 그녀와 옷을 거의 다 입은 상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2번이나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 일이 있게 된 이후 저는 그녀를 상상하며 매일 밤 혼자 위로를 하기도 했죠.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친구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그녀의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렸지만 그 아이가 저의 아이인지 친구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의 돌잔치에서 다행히 저를 닮지 않은 아이를 보고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만들게 됐습니다. 마음은 뒤숭숭하고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제 단짝 친구네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녀를 보면 그때 그 순간이 자꾸만 생각나지만 저도 그녀와 있었던 순간을 잊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